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히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체 당이 무엇들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련해서 그 이후에 좀 논의를 밀지 마.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이도구와 상의 없이 공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SNS 올린 글을 조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발동공화를 위해서 오늘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그 얘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늘 만나서 뭔가 해결할. 글쎄 그런 얘기는 제가 답을 안 하고 싶은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서 시쳇말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뉴스파이터 이 시간에 박지원 위원장이 윤호중 공동위원장에게 사과문을 올린 것까지는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락 되는 가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니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박지현,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지난 27일 금요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먼저 박 위원장 27일 오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립니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 사과드린다.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열심히 뛰고 계신 민주당 후보들께도 정중히 사과드린다. 86 용태를 비롯한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힙니다. 네. 박 위원장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자신이 꺼낸 586 용태론으로 당이 내홍에 빠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과에 나선 것인데 윤 위원장도 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시간 뒤 네.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드러납니다. 박 위원장, 네. 윤 위원장에게 더 젊은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등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건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했다면서 애초 예정됐던 인천 집중 유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 측도 박지원 위원장이 물밑에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며 공개 갈등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민주당을 지지하시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간에 지금 작금의 상황을 들으시면 헛웃음 나오실 것 같아요. 왜, 뭐 점입 가격입니다, 진짜. 그렇죠. 게다가 같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대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젠더가 다른 분들이 말이 다르니까 속상하실 텐데 어쨌든 모든 말들은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따르면 어제죠. 서대문구청장 후보 유세를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혁신위원장을 요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동장 맡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더 구체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도 정말 너무 혁신하기도 어렵고 뭐 한데 혁신위원장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 세대라고 꼭 혁신되는 것도 아니고요. 혁신 한자 아시죠? 가죽을 벗겨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한두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원 전체 혹은 민주당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중한 일인 건지를 아실 겁니다. 네. 참 점입 가격입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해달라고 해도 자기는 안 했을 것이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정말 이른바 공멸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이분들이 오징어 게임 보셨나 봐요. 이러다간 다 죽어! 최정아 기자님,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계속되면 결국 웃는 게 누구일까요?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당으로 추가 기울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극단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요. 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그리고 박지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막판 지지 호소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호소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5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치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걱정하시니까 우리가 전혀 갈등이나 이런 걸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목표는 같으되 속도와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던 점들을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아서 같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걸 꼭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잡죠. 여기 좀 떼볼게요. 자, 저희가 철저하게 꽉 잡아주세요. 네. 자, 오늘 저렇게 세 사람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른바 그거예요.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5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SNS에 올렸던 표현 있죠. 5대 쇄신 과제. 약간 거기서 표현만 다를 뿐 일단 5대 혁신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은 봉합이 됐어요. 그런데 장미 변호사님, 이럴 거면은 뭐하러 사실 그 난리를 친 걸까라고 지지자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의아합니다. 5대 혁신안이라는 게 애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첫 사과를 했을 때 담겼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성을 띄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그리고 더 엄격한 민주당. 이건 당연히 민주당이 지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맞는 것인데 첫 사과 자체가 이른바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상황에 별로 맞지 않았다라는 당내의 어떤 비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장의 좀 이른바 위신을 좀 세워주고 하는 방향으로 이 매듭을 지었을 수도 있었는데 586 용태론이 워낙에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선거를 당장 치러야 되는 후보들은 지도부의 어떤 지원 유세도 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을 힘들게 하냐라는 아우성이 안팎에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을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매듭이 느슨한 매듭이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분출할 수 있는 갈등을 그냥 잠잠히 지금 봉합해 놓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잘 들어보세요. 앞에 그 구체적인 당 이름 안 넣고 읽어볼게요. 더 젊은 당, 더 엄격한 당, 약속을 지키는 당, 언어 폭력이 없는 당, 그리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당.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이게 진통을 한 일주일 가까이 겪으면서 내놓은 것 치고는 저거는 어느 당이든 대한민국의 정당이면 다 추진할 것 같은 그런 혁신안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어느 당이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건 이렇게 함으로써 더 젊은 그런 그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들어보시죠, 앵커님. 네. 자, 물이 있습니다. 아하. 이 물에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물 버려야 돼요. 아하. 그래야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자 보세요. 왜 이렇게 586 의원들이, 그러니까 586에서 이 화를 낼까요? 아우, 절대 안 된다고 할까요? 2020년에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어요. 40년치를 다 조사를 했어요. 국회에. 어떻게 비율이 되나. 네.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 300명 중 1960에서 69년도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174명입니다. 58%나 됩니다. 300명 의원 중에 네네. 와. 40년 동안 특정 세대가 국회 점유율의 최고치예요. 이건 중앙일보 2020년에 40년을 전부 다 검색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팩트 차권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민주당의 공천 63%가 586이었어요. 공천을 63%나 공천을 주니까 이렇게 58%나, 물론 이건 전체 여야 전체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63%를 60년대생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젊은 세대 아무리 들어와봤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건데 네. 저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치에서 드러나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사실 이 갈등의 사달이 됐던,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닌 86 용퇴론을 박지원 위원장이 애초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90도 허리 숙였을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5대 혁신안 얘기 때문에 이거 쑥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586 용태론이 더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하고 걸치고. 이 문제만 여쭤보시려고 했나요? 이 586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선거와 직접 연관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테면 나이를 가지고 몇 살 됐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라든가 네. 이런 이 방식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청년 정치의 문을 넓힌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네. 다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 드는 게, 사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정치 뒷선으로 물러나자는 그런 목소리가 팽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호중 위원장은 나이가 몇 살 됐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내 이른바 86 그룹들이 어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감히 나가라고 하느냐, 그런 목소리를 지금 외면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발의 그 유무가 달라집니다. 1월 25일 날 송영길 대표 당시에 선거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586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586들이 광야에 나설 때다. 즉 바깥으로 이제 물려줄 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전부 아무 반발이 없었잖아요. 또 그 얘기를 바로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용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바뀔 겁니다. 몇 번씩 사죄를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은 반발을 한다. 이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 얘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얘기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아하.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요, SNS에 그간의 갈등, 진통, 앞서 박지원 위원장은 이게 윤호중 위원장과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정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
오늘 SNS에 뭔가 또 내용을 남겼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글을 시작을 했는데요. 끝까지 안 할 걸, 이렇게 버틸 것을 내가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문자 폭탄도 맞았다고 적어놨습니다. 하루에 문자가 1만 통이나 왔다. 이분들이 누구인지도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했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이 대선에서 진 뒤 왜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라고 하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곳곳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득했다라고 썼는데요. 사실상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손을 잡고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카메라를 함께 본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저는 이게 저격글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SNS 글을 쭉 다 읽으면 기성 정치의 벽이 높더라. 그렇게도 해석이 읽힙니다만 앞부분을 읽어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곡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곡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처음엔 몰랐다.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걸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문자 폭탄도 하루에 10,000통 받아봤다. 이건 너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다 꽃길만 깔려있고 떠받들어주는 자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대선, 그것도 대선에 패배한 정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이른바 영입한,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을 준 기성 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도부가 이 문제의 최종 책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경험이 박지원 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직에 있지만 없습니다. 26살이라는 나이, 경험치가 많이 축적된 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 비대위 체계이긴 하지만 지도부는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영입했을 때는 이런 상황까지도 사실상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의도 그리고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략 전술적으로는 사실상 실패에 가깝게 처신을 했다라는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감내해야 될 몫으로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꽃길만 걸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대급부의 문자 폭탄 등등도 사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상황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민주당의 작금의 상황이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잘 쉬겠는데 고생했지. 절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당무 우선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지난해 대선 상황이었습니다. 저 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종구 평론가님, 뭔가 야당 지도부 핵심 인물들 간의 갈등 이어졌다가 가까스로 봉합했다가 이게 일종의 정치의 트렌드예요. 뭡니까 이게? 그렇기도 하죠. 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각 정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권 투쟁이나 권력 투쟁을 하면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 공통점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막 이 출장 가출 대표 이랬을 때 민주당은 응원했어요. 민주당은 이준석 맞아요. 대표를 또 포용 못하는 정당이냐? 맞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지금 못 받아들이냐 하고 민주당을 얘기하거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1970년대입니다. 40대 기수론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이철승 의원,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45살인데 그 위에 유진산 총재니 뭐니 이 사람들한테 반기를 들면서 40대 기수론으로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루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진산 총재, 뭐 유진호 박사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 하고 핏대를 높이고 그 사람들 비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즉 언제나 새로운 세대는 싸가지가 없음이라고 비춰진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가까스로 봉합을 했어요. 언론들의 대부분의 표현이 봉합이에요. 과연 내일 모레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게요.